안녕하세요. 오늘은 2년차 팀장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 마쿠의 치열한 고민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달받은 회의록을 보니까요. 이게 뭐 단순히 강의 계획을 짜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상이 보수적인 금융권의 베테랑 팀장들이고요. 이분들에게 AI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어쩌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미 성공 방정식을 가진 리더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정교한 전략 설계도였습니다. 그렇죠. 교육 기획의 성공은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얼마나 집요하게 답을 찾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아, 핵심이군요. 네, 이 회의록이 흥미로운 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교육 강사진 구성부터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AI 리더십 파트는 15년차 HRD 베테랑이자 뭐랄까 현업 AI 파워 유저에게 맡겼고요. 아, 이론가가 아니라 실무 전문가. 네. 그리고 나머지 팀원 관리 파트는 경영학 박사이자 리더십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기술과 인간 경영, 이 두 영역의 최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베테랑 팀장들의 마음을 열고 행동을 바꿀지 그 설계 과정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AI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어쩌면 가장 위험 부담이 큰 모듈입니다. 그렇죠. 회의록을 보니 이 팀장님들이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던데 자칫하면 나는 컴맹이라 상관없어 하고 방어막만 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강사 선정이 중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순수 IT 전문가가 와서 막 기술의 위대함을 설파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저항감만 키웠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강사는 15년차 HRD 전문가, 즉 교육 대상자들과 같은 조직의 언어와 고민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그가 던져는 참 메시지가 AI를 잘 쓰는 법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아, 쓰는 법이 아니라요? 그럼 뭘까요? AI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해하고 판단하는 법. 네, 현재 AI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무엇이 불가능하며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리더로서 AI 활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아, 특히 거액의 돈과 고객 신뢰가 오가는 금융업에서는 AI를 잘못 썼을 때의 리스크가 상상 이상이거든요. 이건 정말 영리한 접근이네요. 기술 교육으로 접근하면 아, 난 못해 라면서 회피할 수 있지만 리더의 판단 기준 문제로 가져오면 이건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철학의 문제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군요. 네. 어떤 업무에 AI를 쓰라고 권장할 것인가, 어떤 결정에는 절대 AI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건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팀의 최종 책임자인 리더의 몫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참석자들 간의 온도 차이를 확인하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아, 그 OX 퀴즈 말씀이시죠?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 던져서 서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이나 공포심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현실적인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짜 충격을 던집니다. 충격이요? 회의록에 경험하지 않았고 학습하지 않았는데 할 수 있게 됐다는 강사의 코멘트가 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 충격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뭐 단순히 챗 GPT로 보고서 쓰는 걸 보여주는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원초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음성 입력 기능이죠. 음성 입력이요? 네, 팀장님들한테 복잡한 현안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말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녹취가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되고 그걸 AI에 그대로 던져 넣으면 아주 정제된 보고서나 이메일 초안이 나오는 걸 눈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이건 단순히 편리하다 차원의 경험이 아니겠네요. 이건 일종의 인지독 충격요법입니다. 베테랑 리더들 머릿속에는 정제된 결과물은 오랜 시간과 고민의 산물이다. 이 공식이 아주 깊게 각인져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음성 입력과 AI의 결합은 그 공식을 그냥 파기해버립니다. 거의 노력 없이 결과물이 나오는 마법 같은 경험을 통해서 AI는 내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인식을 순식간에 뇌리에 심어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설계의 최종 목표면 회의록에 나온 그 한 문장, AI의 개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귀결되는군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던 기존의 패턴을 버리고
AI에게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게 만드는 것. 이건 뭐 뇌의 기본 회로를 받두려는 시도네요. 맞습니다. 그 행동 변화 하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판을 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강력한 기술적 충격으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군요. 그런데 이런 충격 요법은 자칫 내 자리가 위험하다는 공포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회의록을 보니까 기획자들이 이 지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더군요. 바로 그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AI의 강력함을 극대화해서 보여준 직후에 곧바로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AI가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인간 리더인 여러분에게 남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허, 이 질문이 공포를 성찰로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군요. 영혼이 담긴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육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인 팀원 경험 설계가 등장합니다. 네, 팀원 경험 설계. 이 모듈은 경영학 박사인 리더십 전문가가 담당하는데요. 그분이 성과 관리나 소통 같은 뭐랄까 좀 달고 다른 단어 대신에 이 새로운 개념을 제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팀원 경험 설계라니 처음엔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기획자들이 던진 근본적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성과 관리는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고 소통은 과정의 수단일 뿐인데 리더가 선제적으로 팀의 가치를 높일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나온 답이 바로 팀원 경험 설계입니다. 팀을 하나의 상품으로, 팀원을 고객으로 보고 리더가 의식적으로 팀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서 그들의 성장과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접근인 거죠. 팀이라는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능동적인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관점에 도입하면 팀 문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리더가 만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자산, 즉 에셋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요? 네. 사실 이런 교육을 기획할 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우리 팀장님들은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 안 좋아해요 하는 실무진의 우려거든요. 아, 그렇죠. 현실적인 걸 원하시죠? 그런데 팀원 경험 설계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눈이 반짝인다고 해요. 성과 관리라는 말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뭔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험을 설계한다는 말이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회의록에서는 이걸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풀어내더군요. 그렇습니다. 커피챗을 자주 하자 같은 막연한 구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워크숍의 핵심은 팀장들이 우리 팀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정 문제 상황에서 팀원이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지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직접 만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회의록에 나온 예시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타 부서와 협업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첫 번째 행동 원칙은 공개적으로는 무조건 내 팀원을 보호하고 그 후에 따로 면담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오, 또는 신입 팀원이 보고서를 엉망으로 써왔을 때 빨간 펜으로 수정해주는 대신 잘된 보고서 3개를 주고 차이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한 뒤 다시 쓰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리더십 플레이북을 만드는 거죠. 보이지 않던 리더의 철학을 눈에 보이는 행동 원칙으로 만들고 팀원들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리더십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군요. 그게 바로 설계된 경험의 실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행동 원칙이 쌓이면 그게 바로 그 팀의 독특한 문화, 즉 자산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팀원 경험 설계라는 멋진 청사진을 그렸다면 이제 이걸 현실에서 구현할 도구가 필요할 텐데요. 그게 바로 마지막 세션인 성과 관리 워크숍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목표 관리와 원온원 피드백이라는 구체적인 실행 도구를 통해서 앞에서 논의한 철학을 일상 업무에 착용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는 연결감입니다. 팀원들이 자기 업무가 팀 전체 목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목표 구조 도식화 작업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많은 팀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그냥 주어진 할 일 목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워크숍에서는 팀의 가장 상위 미션부터 시작해서 팀 목표, 그리고 개인의 핵심 업무까지 마치 나무의 뿌리가 뻗어나가듯 시각적으로 그리게 합니다. 이건 벽돌을 나르는 인부에게 당신은 지금 위대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내 업무가 단순히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을 지우는 게 아니라 팀의 위대한 미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군요. 그 순간 일이 노동이 아니라 소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연결감이 바로 핵심 동력입니다. 이를 통해 팀장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팀을 운영하고 팀원들은 자기 일에 더 큰 의미와 자부심을 느끼게 되죠. 원어원 대화 부분도 좀 의외였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이 조직은 이미 갈등이 별로 없고 관계가 좋다고 나오는데 보통 원어원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성과가 낮은 직원을 관리할 때 쓰는 도구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걸 왜 하는 거죠? 기획자들은 여기서 어떤 다른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교육이 특별한 겁니다. 이미 관계가 좋기 때문에, 즉 시급하게 꺼야 할 불이 없기 때문에 원어원의 목적을 문제 해결에서 성장 촉진으로 격상시킬 수 있었던 거죠. 아, 성장 촉진이요? 네. 대화의 초점을 업무 그 자체를 넘어서 팀원의 커리어 성장, 잠재력 발현 같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회의록에 나온 감정과 결과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대화법이 인상 깊었습니다. 팀원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건 모든 팀장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죠. 그리고 이 교육에서는 그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에 집중합니다. 성과 이야기부터 꺼내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신뢰관계를 먼저 다지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지난번 프로젝트 정말 고생 많았는데 끝나고 좀 쉬었어요? 요즘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와 같이 개인적인 안부와 관심으로 대화를 여는 겁니다. 심리적 안전지대를 먼저 만들어준 뒤에야 비로소 성과에 대한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팀원 한 명을 떠올리면서 대화 시나리오를 짜보는 실습을 한다고요. 이건 뭐 현장에 돌아가서 바로 써먹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교육의 모든 과정이 결국 실제 행동 변화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셈입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 편의 잘 짜인 리더십 교육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내밀한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AI라는 기술적 충격을 통해 변화의 문을 강하게 열어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서서는 가장 인간적인 가치인 경험 설계와 연결감을 채워넣는 과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베테랑 리더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한 경험 위에 새로운 관점과 도구를 더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리더십이란 기술을 도구로서 지배하면서 인간 고유의 영역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능력일 겁니다. 회의록에 있던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면 상사에게 가져오는 것이 당연한 패턴이었지만 이제는 행동을 바꿔야 한다. AI의 개입 시점을 평소보다 훨씬 앞당겨야 한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교육이 심어주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의 유능함에 대한 정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찾으시나요? 아니면 AI에게 물어보시나요? 이 교육 기획자들은 그 대답이 다음 세대의 유능한 리더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